혈당 약 먹어도 안 잡히는 분들 주목 운동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한 가지 습관을 꼭 기억하세요. 약도 잘 드시고 식단도 철저하게 지키시는데 혈당이 도통 안 잡힌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TV 보다 보면 2시간은 훌쩍 지나가고 식사하고 나면 또 소파에 앉아서 쉬고 저녁 되면 또 드라마 보면서 앉아있고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거의 9시간에서 10시간을 앉아만 계신 겁니다. 바로 엊그제도 70대 중반 되시는 한 어르신이 오셨어요. 혈당 약도 3가지나 드시고 밥도 현미밥에 채소 위주로 드시는데 식후 혈당이 200 넘게 솟구친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 싶어서 하루 일과를 여쭤봤더니 아침 먹고 나서 바로 신문 보시면서 소파에 앉아 계시고 점심 먹고 나서도 낮잠 자시고 저녁 먹고 나서는 TV 보시면서 또 2시간 넘게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어르신이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운동도 하는데요. 아침마다 30분씩 걷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4명은 하루 평균 9시간에서 10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앉아서 일하고 앉아서 밥 먹고 앉아서 쉬고 문제는 이게 단순히 운동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혈당을 태우는 엔진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고 혈관벽을 청소하던 청소부들이 일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식단을 조절해도 혈당이 안 잡히는 겁니다. 특히 식사 후에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뾰족하게 솟구치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납니다. 이게 혈관벽을 직접 공격합니다. 마치 유리창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혈관벽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신장, 눈, 발끝까지 합병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그 70대 어르신한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운동도 아니고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요. 그랬더니 3개월 뒤에 다시 오셨는데 식후 혈당이 200에서 120으로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약도 그대로, 식단도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 어르신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앉아있는 동안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혈당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30분마다 무조건 엉덩이를 떼세요. 타이머 맞춰 놓으세요. 휴대폰 알람이든 손목시계 알람이든 상관없습니다. 30분마다 알람이 울리게 해놓고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왜 30분일까요? 왜 하필 30분마다 일어나야 할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몸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LPL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관 안을 돌아다니면서 기름때하고 당분을 쓸어 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소부가 일을 시작하려면 딱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는 순간 이 LPL 효소가 깨어나서 혈관벽에 붙어있는 기름때와 당분을 긁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30분 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안 움직이니까 이 청소부가 일을 멈춥니다. 완전히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 기름때하고 당분이 그대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청소부가 완전히 일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아무리 식단 조절을 해도 혈당이 안 잡히는 겁니다. 혈관 청소부가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근육만 살짝 움직여주면 됩니다.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켜세요. 제자리에서 2~3걸음만 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청소부가 다시 깨어납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0분 법칙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근육 세포 안에는 글루트포라는 특별한 통로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당을 근육 안으로 쏙 빨아들이는 비밀 출입문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글루트포 통로는 인슐린이 없어도 열립니다. 언제 열리냐고요? 근육이 수축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순간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글루트포 통로가 쫙 열립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떠돌던 당분이 근육 안으로 쏙쏙 빨려 들어갑니다. 인슐린 주사 한 대 안 맞고도 혈당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움직임의 힘입니다. 약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의 근육이 직접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30분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높이 솟구칩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혈당이 200, 250까지 치솟는 겁니다. 이게 혈관 벽을 직접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식후 30분 안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솟구치기 전에 글루트포 통로가 열려서 당분을 근육 안으로 빨아들입니다.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그 70대 어르신 식후에 소파에 앉아서 신문만 보셨죠? 그걸 바꿨습니다. 식후 30분 안에 무조건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걷게 했습니다. 그것만 바꿨는데 3개월 뒤에 식후 혈당이 200에서 120으로 떨어진 겁니다. 약도 안 바꿨고 밥도 똑같이 드셨는데 말이죠.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식후에 소파에 앉아서 신문 보는 게 독이었구나.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될까요? 딱 3가지 동작만 기억하세요.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3분 댄스입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첫 번째 뒤꿈치 들기 20회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까치발 드는 것처럼요. 20번만 반복하세요. 두 번째 기지개 켜면서 심호흡 3회입니다. 양팔을 쭉 뻗어서 위로 올리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팔을 내리세요. 이거 3번만 하세요. 세 번째 제자리 걷기 30초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를 번갈아 들면서 걷는 신용만 하세요. 30초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3분이면 끝나는 동작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동작들일까요? 특히 왜 뒤꿈치 들기를 제일 먼저 하라고 할까요? 바로 종아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아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여기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특별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다른 근육들하고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근육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쓰는 연료가 바로 혈중포도당입니다. 다른 근육들은 지방도 쓰고 글리코겐도 쓰고 여러 가지를 섞어 쓰는데 이 가자미근은 혈당을 우선적으로 태웁니다. 그래서 뒤꿈치만 들었다 내렸다 해도 혈당이 쑥쑥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 쪽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 쪽으로 쭉쭉 밀어 올립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확 좋아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하고 영양분이 잘 돌아갑니다. 당연히 혈당 조절도 더 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지개 켜면서 심호흡하는 이유는 뭘까요? 산소 공급입니다. 우리 몸이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 때 산소가 필수입니다. 산소 없이는 포도당을 제대로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호흡으로 산소를 확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서 포도당 연소 효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같은 양을 움직여도 혈당이 더 많이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 기지개를 켜면 온몸 근육이 쭉 펴지면서 굳어있던 혈관도 같이 펴집니다. 혈액 흐름이 더 좋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자리 걷기는 왜 할까요? 이건 대근육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들입니다. 이 큰 근육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건 혈당을 많이 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만 30초 해도 혈당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 있거든요.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다리 쪽에 고여있던 피가 한꺼번에 아래로 쏠립니다. 그러면 머리 쪽으로 가는 피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집니다.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고 심하면 그대로 쓰러지십니다. 낙상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33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3초, 3초, 3걸음입니다. 첫 번째 3초 앉은 자리에서 팔다리를 가볍게 푸세요. 주먹 쥐었다 폈다 발목 돌리기 이렇게 3초만 하세요. 두 번째 3초 의자 팔걸이나 테이블을 잡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일어선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3초를 기다리세요.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세 걸음, 그 다음에 천천히 걸음을 떼세요. 첫 세 걸음은 아주 천천히 조심조심 걷는 겁니다. 2333 원칙만 지켜도 낙상사고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혈당 잡으려다가 넘어져서 골절상 입으시면 소용없잖아요. 안전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그 70대 어르신도 처음에는 갑자기 일어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33 원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내가 예전에 어지러워서 벽 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게 이래서였구나.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하고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시작합니다. 일어나셔서 화장실 다녀오시고 세수하시고 아침 식사 준비하시죠. 여기까지가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아침 식사 전에 이미 몸을 움직인 겁니다. 좋습니다. 아침 드시고 나서 30분 안에 첫 번째 3분 댄스를 하세요. 설거지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뒤꿈치 들기 20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실로 나와서 기지개 켜고 제자리 걸음 30초 하세요. 그리고 나서 신문 보시든 TV 보시든 하세요. 그런데 30분 후에 타이머가 울립니다. 다시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시든 물 한 잔 마시러 가시든 뭐라도 하시면서 몸을 움직이세요. 점심 먹기 전까지 이렇게 30분마다 알람 맞춰놓고 움직이는 겁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도 똑같습니다. 30분 안에 3분 댄스 한 번 하세요. 그 다음에 낮잠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낮잠도 30분 넘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30분 자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또 움직이는 겁니다.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드시고 30분 안에 설거지 하시면서 뒤꿈치 들기 하시고 거실 나와서 기지개 켜고
제자리 걸음하세요. 그러고 나서 드라마 보세요. 근데 드라마 한 편이 보통 1시간이죠. 중간에 광고 나올 때 일어나세요. 화장실 가시든 물 마시러 가시든 그때 한번 움직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그리고 코골이 심하시거나 자다가 숨 멎으신다면 수면 다원 검사 받아보세요. 수면무호흡증 치료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제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당뇨 위험하다고 하시던데요. 맞습니다. 공복 혈당만 봐서는 안 됩니다. 호마IR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검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췌장이 얼마나 과로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라는 건 췌장이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서 겨우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빚을 갚기 위해서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 것처럼 췌장이 지금 한계까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탈진해서 쓰러집니다. 그때 가서 당뇨 진단받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호마IR 수치가 높으면 지금부터 관리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검사는 공복 상태에서 혈당하고 인슐린 수치를 같이 재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뇨 가족력 있으신 분들, 배 나오신 분들은 꼭 이 검사 받아보세요. 아까 그 70대 어르신도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밤에 발이 저린데 이게 신경 때문인가요? 혈관 때문인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걸을 때 아프세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프세요? 그랬더니 밤에 누워있을 때 더 저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신경병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30분 법칙 지키시고 혈당 관리 잘 하시면 좋아집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안도하시더라고요.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같이 실천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 지켜갑시다.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30분마다 무조건 엉덩이를 떼세요. 타이머 맞춰놓고 알람 울리면 일어나는 겁니다. 둘째, 일어나서 3분 댄스 하세요. 뒤꿈치 들기 20회, 기지개 켜면서 심호흡 3회, 제자리 걷기 30초입니다. 셋째, 특히 식후 30분 안에 움직이세요. 이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아까 그 70대 어르신 기억하시죠? 식후 혈당이 200 넘게 나오던 분이요. 그분이 3개월 동안 이걸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한두 주는 타이머 소리 나도 까먹고 그냥 앉아 계실 때가 많으셨대요. 그런데 가족들이 도와줬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휴대폰에 알람을 크게 설정해드렸고 며느리가 식후에 같이 설거지하면서 뒤꿈치 들기를 같이 하셨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니까 습관이 됐답니다. 타이머 올리면 자동으로 몸이 일어나게 되더래요. 2달쯤 지나니까 발저림이 확 줄었답니다. 밤에 자다가 발 저려서 깨는 일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병원 오셔서 혈당 검사를 했는데 식후 혈당이 120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약도 안 바꿨고 식단도 그대로였는데 말이죠.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제 약 줄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3개월 더 이렇게 유지해보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약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신 게 어디입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당뇨는 무서운 병 맞습니다. 합병증으로 이어지면 심장도 눈도 발도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합병증의 시작은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뾰족하게 치솟으면서 혈관 벽을 때리는 겁니다.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혈관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식후 30분 안에 움직이기만 하면 이 혈당 스파이크 자체가 안 일어납니다. 혈관을 때릴 기회조차 없는 겁니다. 그리고 30분마다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히 혈당만 잡는 게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살아나고 뼈도 튼튼해집니다. 낙상사고도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다리 근육이 살아있으니까 넘어질 뻔할 때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로 가는 피도 잘 돌거든요. 이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 몸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귀찮으실 겁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게 번거로우실 겁니다. 드라마 보다가 일어나는 게 신문 보다가 일어나는 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불편함을 감수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아니면 몇 년 뒤에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지금 3분 움직이는 게 귀찮으실까요? 나중에 투석하러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시는 게 귀찮으실까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휴대폰에 타이머 30분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타이머 울리면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3분 댄스 따라 하세요. 한 달만 하시면 몸이 기억합니다. 2달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3달 하시면 혈당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같이 사시는 가족이 타이머 올릴 때 같이 일어나서 움직여주시면 훨씬 쉽습니다. 손자 손녀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 지키는 거 도와달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뒤꿈치 들기 하는 거 재미있어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약도 중요하고 식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움직임입니다. 30분마다 일어나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